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뉴스포커스 시간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거해야 하는데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문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방의원의 재판에까지 개입한 대법관의 사법농단, 옛 통합진보당 김재현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예, 김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런데, 예, 얼마 전까지 민중당 대변인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그만두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번에 민중당에서 예, 전국 동시 당직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지도부가 새로 선출이 돼서 예. 이번에 중앙당 당직은 이제 물러나고요. 예. 다른 활동들을 또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저기 의정부에서 서점하시던 건 어떻게 됐어요? 네, 뭐 의정부 서점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예, 서점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근황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 7월에 그 폭염 속에서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셨는데, 그때 네. 어떤 농성 하셨던 거죠? 6월 말부터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양승태를 처벌하라는 그 요구를 가지고 농성을 시작을 했고요. 7월 중순부터는 농성 장소를 광화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양승태는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만큼 감옥에 가야 하고 그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돼야 되며 예. 특히 통합진보당의 문제 그리고 지금 5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면이 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가지고 48일째 농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재판거래 의혹을 갖고서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바로 당사자라는 얘기인데요. 네, 옛 통합진보당을 했었던 입장에서 지금 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까? 일찌감치 제기가 됐던 부분은 저희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지위 상실 결정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 이듬해에 상실된 이듬해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요. 예. 이 확인 소송에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인데 1심과 2심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 예. 그와 관련한 문건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그런 대응 전략 문건에 드러났기 때문에 예. 명백하게 저희는 재판 거래의 희생양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의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서 지위를 박탈시키기 위해서 기획소송을 준비했던 문건도 여러 건이 발견이 되었었고요. 예. 뭐 최근에 7월 말에 추가로도 문건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최근 공개된 문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거죠? 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보도가 됐고요.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상실하는 결정만 내렸는데요. 직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의 지위와 관련해서 지방의원 중에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예. 퇴직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시 6명의 저희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예.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항소심 승소 결과와 관련해서 그 재판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상황이고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법원행정처에서 양형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이규진, 지금은 이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 부장판사가 당시에 박병대와 그 예. 박병대 대법관이죠. 그때. 네, 예.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법원행정처의 핵심 인물들에게 지시를 받고, 당시 이제 전 대법관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지시를 받고 당시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지휘확인에 대해서 전주지법에서 첫 번째 판결이 나는데, 이 판결 상황이 국회의 국감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기간이라서 예. 이 선고 시기를 늦춰달라라는 예. 거고,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는 이 판결문 내용에 의원의 지위와 관련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달라. 예. 판결문 내용까지 개입을 한 거네요. 예, 이것을 명시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전주지법 판사에게 전달을 했고요. 이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이 재판장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으로 있었던 심경이라고 하는, 현재는 변호사로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책으로 삼아서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전달된 사항대로 선고 기일이 2개월이 연기가 되어서 11월 25일에 선고가 되었고요. 예. 내용에는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면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됐네요. 하라는 대로.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알려진 내용이 이게 뭐 간단치 않아 보이는 게, 특히 대법관까지 나서가지고 재판에 직접 개입했다, 이런 거는 정말 처음 접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당시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체조사단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자체조사단에서 박병대 대법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었죠, 당시에. 예.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라는 부분은 진술 내용에서 살짝 빼버리고 생략을 해버리고, 예. 임종원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라는 기술만 한 겁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윗선을 정리시킨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요. 예. 뭐 지금 대법원에서는 특히 뭐 이제 그 특별조사단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예. 발뺌을 하고 있지만, 뭐 이 사실을 전부 덮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당시 전달책이었던 심경 현재 변호사로 계신 그분이 비공개 소환이 됐다라고 한 기사가 어제 나왔었던 겁니다. 예. 그 변호사 비공개 소환한 조사 결과, 그거는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뭐 어제까지는 조사를 받았다라는 사실만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통합진보당 관련해서도 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일까지 뭐 여러 가지 갈래의 얘기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아까 그 이석희 전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석희 전 의원 재판에 개입한 부분은 또 어떤 내용 것들이었죠?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응 전략 문건에 주요하게 그 재판의 중립성을 넘어서서 BH와 협력한 사례로, 주요 사례로 언급이 되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이 법원의 이 판결 결과, 특히
특히 항소심의 판결 결과에서 비록 내란 음모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예. 내란 선동의 유죄를 판결함으로써 이걸 가지고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법무부 박근혜 정부의 유리한 정황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예. 식의 내용들이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중형을 선고할 수도 없는 어떠한 정황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서 내란 음모 사건의 중형이 필요했었고 예. 그런 것들을 대법원에 요구를 하고 대법원이 이것을 상고법원을 위해서 재판 거래를 했고 그것을 또 재판 거래 주요 사례라고 또 예. 버젓이 명시한 문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하나씩 다 이제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요, 제가 한번 김 전 의원께 묻고 싶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통합진보당과 관련됐던 재판거래 의혹도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좀 파묻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KTX 뭐 승무원 문제라든가 뭐 쌍용차 다 뭐 사회적인 이제 관심사가 되고 부각이 되는데 특히 통합진보당 관련된 부분은 좀 세간의 주목을 덜 받는다고 할까? 뭐 이런 이제 좀 느낌이 들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서운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언론에 이제 폭로되고 있는 여러 뭐 문건이라든지 이제 뭐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최근에 이런 이제 팩트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론 보도 같은 것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심증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통합진보당이 대단히 무리하게 해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란 음모도 실제로 내란 음모까지는 아닌데 뭐 최근에 이런 기무사 건과도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기무사 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도 계속해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당시 판결이 또 인용이 되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례로. 그래서 당시 상황들은 뭔가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은 맞지 않냐라고 하는 심증들은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의 구제라고 해야 되겠죠. KTX 이 승무원분들의 문제처럼 예. 이 피해 사례들이 구제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아직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전 예. 대표적인 것이 사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고 광복절 특별사면이 오늘 정도에 발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촛불 정권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 양심수 석방 사면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 정권들하고도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이명박 박근혜 9년 10년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종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복권을 하는 문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까지 저는 이 특별사면 관련한 발표가 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런 예. 과정들을 넘어서야 말씀하신 대로 이 잘못된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옛 통합진보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의 금기의 영역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양심수 석방 요구에는 이석기 전 의원도 뭐 당연히 지금 뭐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 예.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요구가 또 문재인 정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촛불 정권을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라는 요구를 가지고 탄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예. 만들어준 것이고, 예.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명백하게 양심수라고 하는 것은 뭐 국제인권기구라든지 여러 종교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었던 부분이고, 예. 언론에서 대표적인 양심수라고 이제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서 누구도 이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지적하신 그 금기를 넘고 있지 못한 지난 10년 동안의 무너져 내린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그 상식의 그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예. 요즘 그 기무사에 뭐 진짜 내란 음모에 준하는 그런 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요. 과거 이제 옛 통합진보당 그 구성원들의 이제 말을 통한 문제,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이제 무거운 문제였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글쎄, 예,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정말 네. 어느 게 진짜 내란 음모였는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 통합진보당 얘기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좀 피하려고 하는 또는 침묵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각에 있습니다. 뭐 당사자들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성찰할 부분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또 서운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청취자들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좀 해주시죠. 저는 이런 문제가 이 피해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유가족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으로 갇혀서 또 박근혜, 김기춘 등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 공포정치, 공안정치라고 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갇혀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요. 예.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촛불의 요구였다면 비록 그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고요. 김 전 의원님 근황에 대해서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특별히? 네, 저는 뭐 의정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인생서점에 오시면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 가는 일 있으면 서점 한번 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했습니다.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옛 통합진보당 김재현 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